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양성실 이수미책입니다. 저희 오늘은 인력양성 사업 1차 신규 과제에 대해서 공고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 대상별로 해서 그 RF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후에 접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다음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설명 세션 끝난 이후에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공고 개요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이번 인력양성 사업의 공고는 에너지 기술 분야의 혁신 인재를 양성해서 에너지 사업의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로는 2개 사업에 총 30개 과제 195억 원 내외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라고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공고는 저희가 수요조사, 그다음에 기획위원회 구성, 기재 발굴, 과제 기획, 그리고 대외 의견 수렴과 검증, 보완을 거쳐서 최종 심의해서 공고를 하였고요. 저희가 2월 2일 날 공고되었습니다. 신규 과제 공고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주요 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로드맵과 연계해서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 AI 융합을 통해 혁신 도전의 인력 양성을 지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워킹 그룹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또 인력 양성의 수혜자군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주요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안내입니다. 저희가 2개 사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석박사급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고요. 총 7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앞에 5가지는 국내의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연계는 글로벌 해외 인재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해외 인재를 양성을 하거나 이 2가지 글로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융합인재 육성 거점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플러스 기술, 기술 플러스 법, 제도, 정책 지식을 겸비한 학생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혁신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의 최정상급 인재 육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우수인재를 공급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혁신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혁신연구센터와 조금 유사하긴 한데요. 앞에 거는 이제 국내 최정상급이라고 보면은 지역에너지 혁신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있는 최정상급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저희가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마지막 공유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지역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앞에 지역에는 혁신연구센터라고 하면은 그거는 해당하는 어떤 연구실 이렇게 타겟팅을 했다라고 하면 기술공유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해 중점 사업을 저희가 좀 지정을 하고요. 지역 중점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 대학이 참여하는 형태로 저희가 맞춤형 인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프로그램별에 대한 사업 설명은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연계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 글로벌은 해외에 저희가 국내 대학원생들을 파견을 보내서 저희가 공동연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를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글로벌 정책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 대상국 공무원이라던가 기업 인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고된 과제는 해당 프로그램별로 융합대학원은 총 2개, 혁신연구센터는 2개. 하지만 요거 혁신연구센터는 저희가 경쟁형으로 진행을 해서 4개의 대학이 선정이 되고요. 4개 중에서 2개 대학만 1단계 종료 후에 최종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중견기업 특화 같은 경우에는 3개 과제가 저희가 공고가 되고, 또 3개 과제 공고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이 필수로 과제에 참여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유공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너지 혁신연구센터, 기술공유대학,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정책 전문가,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프로그램이 자유공모로 나가고요. 이때 지역에너지 혁신연구센터와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야를 조금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 혁신연구센터는 공급과 그다음에 에너지망 플러스 수요로 좀 나누었고요.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에너지 공급과 망 플러스 에너지 수요로 나누어서 이번에 별도의 분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선정되는 과제 개수는 표를 보시면은 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6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앞에 사업과 달리 박사후 연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사후 연구원의 후속 연구와 그리고 실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공고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제 역시 자유공모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자유공모가 있을 때 신재생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원자력 분야, 그리고 ESS를 포함한 전력계통 분야, 각각 한 개 과제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관은 앞의 과제와 조금 다르게 비영리 협단체 과제로 좀 저희가 고민하였습니다. 네, 공고에 대한 주요 안내사항입니다. 추진책에는 공고에 있는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좀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 과제는 혹시 이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셨을 때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형 연구개발 과제고 저희는 유형행성 사업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력,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고된 과제에 따라서 품목 지정형과 자유공고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고 문안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걸 접수하고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신청 방법에 따라서는 방법은 그렇고 공고 기간은 3월 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조금 다르니 그 부분은 꼭 요거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3월 4일 6시까지 접수 마감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아이리스에 대해서 접수가 마감이 돼서 저희 쪽에서 이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청 완료 버튼까지 6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접수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은 저희 아이리스 시스템과 저희 홈페이지 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전산등록처의 그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을 꼭 조치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때 필수 이행 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또 저희가 기관의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 성명과 일치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이제 해주셔야지만 추후에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접수 마감 시각 전까지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완료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저희 PDF 파일로 그냥 서류 접수를 해주셨는데 이 방식이 좀 변경이 돼서 저희 원클릭 서비스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이리스 시스템에 제출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원클릭 서비스에 제출을 해주시면 그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한 재무사항을 체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참여하시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접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생각보다 접수하는 항목과 해야지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접수 마감일날 바로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완료가 불가능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사전에 좀 등록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을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저희가 규정에 의거해서 선정 취소와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제출 서류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전산 파일로 업로드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은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증, 그리고 신청 자격 적합성 확인서입니다. 그 외에 3번부터 이후의 그 서류들은 실제로 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작성을 하셔서 서명하신 이후에 PDF 파일로 스캔하신 뒤 제출해 주셔야 되는 파일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 리스트 참고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제출을 필요하지 않은 과제와 상관없는 그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번의 외부기술 도입이 확률 산정 시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사실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빈 파일로 해당 없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 지정을 필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빈 파일이라도 좀 올려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기업 확약서 같은 경우에는 간혹 좀 저희가 공고한 이후에 질문을 받다 보면 수요기업도 저희 이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해야지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 주시는데요. 예, 이건 필수 제출 서류고요. 이건 확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또 감정사항 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꼭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꼭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25년도까지의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5, 24, 23년, 그러니까 최근 직전년도 3개년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받는데 간혹 25년도의 재무제표가 아직 그 작성 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전 한 년도를 더 추가해서 22년도까지 해서 22, 23, 24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저희 인력양성 사업에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에 있어서 그 각각 반영한 제출 서류고요. 에너지기술공유대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매출 확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서류명은 확약서인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필수로 이걸 제출해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사정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표기업 참여 확약서를 갖고 있고요. 이 또한 역시 필수 서류이니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협력기관에 대한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한 개의 기관 이상은 꼭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지금 저희가 그 협력기관, 인력양성 사업은 사실 협력기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제에 참여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교육과정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의논해 주시는 기관들이 이제 협력기관인데요. 이때 협력기관들로 저희가 구성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밝혀주시면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자격은 저희가 그 혁신법과 에너지법 그리고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해서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지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접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평가를 받지 못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거나 또 그리고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부실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단의 부분은 규정이다 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그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견기업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그 공고의 그 항목에서 이거는 중견기업이 꼭 필수로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중견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전 지원 제외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융합대학원 혁신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각각의 과제의 RFP 안에 보시면은 그 대학이 단일 대학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관이든 공동이든 2개 이상의 대학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사전 지원 제외 예정입니다.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은 반면에 지역의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1개 이하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공유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대학이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필수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공유대학은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신산업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해외 협력기관에 LOI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접수 마감일 이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더라도 사전 지원 제외입니다. 네, 다음은 지원 제외 가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해서 평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지원 제외가 가능하고 또 서류에 대한 미제출, 양식 미준수 그리고 허위나 거짓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때 이 서류는 감점사항 확약서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복과제는 당연히 정부연구개발 사업에서 지원 불가능을 합니다. 다만 인력양성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판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는데 특히 저희 이번에 자유공모 과제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유공모로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에서 기술개발 목표나 내용이 이미 이제 품목과제로 공고된 과제의 내용과 동일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상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 책임자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그 다음에 총인건비 계상률, 참여 연구개발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안전관리형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의한 경우에도 저희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앞에 내용과 조금 유사할 수 있는데요. 품목 지정의 기술계요서와 자유공모 프로그램 계요서의 주요 사항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수행기간은 저희가 1차 난도는 9개월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12개월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표를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항목입니다. 저희가 유형양성 사업은 사실은 동일한 평가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을 따라서 저희가 평가 항목을 조금 달리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항목들은 저희 공고된 2026년 에너지 유형양성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수적으로 반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참고자료 첨부 13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보셔서 확인하신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일정은 저희가 접수가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3월 3일 화요일까지 접수를 하고 저희 3월 말에서 4월 초에 평가를 한 이후에 4월 말에 협약과 연구비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문의처는 저희가 좀 이게 공고된 문의처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번호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답변 또는 그리고 이제 중간 연결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반영된 문의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시고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가 당연히 계획서는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고 또 저희 선정평가 시에는 이제 항상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참여 연구자에 한해서만 입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저희가 입질된 분들의 최대 인원수를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거는 선정평가 계획 때에 받으신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평가 시 발표는 총괄 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연구 책임자가 해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구 지원 전문가 제도도 저희가 있으니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그거는 좀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 또는 나중에 선정된 이후에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저희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그 프로그램별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